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테이블, 스크립트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테이블을 좀 새롭게 이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앞으로의 어떤 좀 뭐 배우게 되는 어떤 과정이나 또 이제 연습 문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위에서 이제 테이블을 뭐 좀 새롭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뭐 그런 뭐 목적도 좀 있겠지만 보시면은 좀 더 이쪽에 좀 빨간 글씨를 먼저 볼까요? 보시면은 좀 이제 새로운 이 과정에서 새로운 개념들을 제법 배운다 해서 이제 새로운 개념들을 좀 이제 배우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거에 맞게 좀 더 테이블들을 좀 새롭게 이제 구성을 좀 해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과정에서 당연히 뭐 이제 앞에서 이제 배운 것들이 당연히 뭐 테이블 만드는 과정에서 뭐 사용이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복습의 개념이 이제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즉 배운 내용과 앞에서 우리 이제 배운 내용과 또 배우게 될 어떤 새로운 그 내용들 제법 된다고 했죠. 네. 근데 뭐 많지는 않아요. 너 이게 제법 된다는 표현이 많은가?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까봐 그렇게 이제 많은 건 아닌데 어찌 됐건 이제 잔잔한 그런 어떤 새로운 개념들이 조금 배우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운 내용과 배우게 될 새로운 내용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상당히 이제 완성도 있게 우리 어떤 그 테이블 구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SQL 이런 어떤 스크립트 기반으로 우리 어떤 이런 것들을 생성하고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보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툴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이제 GUI 환경으로도 많이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좀 그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정작 필요할 때는 우리 직접 코딩을 쳐서 이제 이런 스크립트를 이제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 오히려 그런 연습이 더 이제 안 되게 만들어주는 우리 자꾸 이제 GUI 환경으로 하다 보면은 정작 스크립트를 짜서 이제 해야 되는 경우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운전 있잖아요, 운전. 네, 운전할 때도 이제 운전 같은 거를 이제 예로 들면은 우리 이제 자동차를 이제 운전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뭐다? 그 요즘은 거의 대부분 뭐예요? 다 오토매틱이죠. 다 이제 자동. 네, 요즘 뭐 스틱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자동차 모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동으로 그 옛날엔 다 몰았을 텐데 지금은 거의 이제 다 오토매틱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그냥 뒤에다만 갖다 놓으면 특별히 특별히 기어를 조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오토로 이제 대부분 차를 모는데 근데 정작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이제 또 차를 하나 이렇게 그려보면은 내가 이제 그 수동으로 된 이런 어떤 그 기어를 내가 뭐 예를 들면 어떤 내가 이제 어,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거의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거하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비유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이제 GUI 환경으로 자꾸 이제 모든 걸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정작 내가 이제 필요할 때 뭔가 수동으로 여기서 이제 운전을 수동으로 한다는 말이 뭔가 이제 이렇게 스크립트를 직접 짜서 하는 것을 거의 뭐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DBMS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이제 뭐 오라클이 됐든 MySQL이 됐든 네. 그런 다른 DBMS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이런 어떤 스크립트 기반으로 할 줄 알아야지만 다른 DBMS를 다룰 때도 편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유독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런 어떤 GUI 환경을 많이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마소에 익숙해져 버리면은 다른 DBMS 이렇게 가면은 잘 적응이 안 되곤 합니다. 네. 또 반대로 다른 DBMS 이제 있다가 SQL 서버를 이제 사용한다든지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이제 있죠. 네. 그런 좀 부분들이 있다는 걸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네.
그래요. 이렇게 이제 해보시고, 자, 그래 이제 스크립트 기반으로 이제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그 테이블 구성이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자, 일반적인 그 쇼핑몰에서 우리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어떤 테이블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쇼핑몰에서 우리 이제 볼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어떤 테이블 구성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전형적인 이제 테이블 구성이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고,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어떤 쇼핑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 이제 5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당연히 더 만들거나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더 만들 수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제 그 뭐 이제 목적에 맞게끔 조금 이제 변경이 되거나 할 수는 있겠죠. 좀 다른 어떤 비슷한 의미의 다른 단어들이나 이런 걸로 좀 바뀌어질 수는 있을 텐데, 보통은 이제 이런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가? 일반적인 이제 쇼핑몰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테이블 구성이고, 보통 이제 이러한 것들이 거의 필수예요. 거의 필수. 네, 옵션이 아니라 뭐다? 거의 필수예요. 거의 필수. 뭐 예를 하나 이제 하나씩 보시면은, 자, 우선은 이제 TBL 테이블이죠. 멤버스 해서 당연히 어떤 회원 가입을 받아야 하니까, 그렇죠? 회원 가입은 이제 필수적으로 저런 어떤 테이블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테이블 내에 컬럼을 내가 이제 몇 개 만들고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할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이제 그 쇼핑몰을 이제 구축하는 이제 회사의 어떤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멤버 이런 어떤 회원가입 테이블은 거의 뭐 필수로 뭐 당연히 있다고 봐야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매출 테이블인데, 자, 이제 매출 테이블을 이제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매출 테이블을 2개로 그 구성을 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냥 하나로 할 때랑 또 이제 2개로 어떤 경우에 이제 2개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할까?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후에 이제 좀 다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어떤 매출 테이블을 뭐 하나로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그 분리해서 이제 2개로 또는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것들 좀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로 해도 돼요. 하나로 해도 되는데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자 어떤 구성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상품, 그죠? 상품 테이블이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굿즈, 어떤 상품, 이런 어떤 테이블이 당연히 있어요. 저게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벤더가 뭐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제가 좀 써놨는데, 벤더가 이제 동사로 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벤더는 뭐야? 벤더. 어, 이거는 파는 사람이죠. 이게 형용사가 아닌데? 다시요. 여기 A가 이제 형용사고 이제 명사인데, 이 부분, 네, 명사인데 이제 N으로 해놔야죠. 네, 잠깐 이제 오타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벤더는 뭐예요? 그쵸? 파는 사람, 뭔가를 뭐 행상인이라고도 하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어떤 기업에 이제 비추었을 때는 이제 뭔가 이제 판매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꼭 소프트웨어가 아니더라도 판매하는 이제 회사, 제공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벤더사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런 판매 회사들.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품을 그 쇼핑몰이 이제 직접 그 모든 상품을 다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서 이제 상품을 공급받아서 그런 어떤 상품들을 본인들 이제 쇼핑몰에서 그런 물건들을 받아서 이제 판매하는 거잖아요. 쇼핑몰은. 그래서 그럼 이제 그런 어떤 그 제품을 그 제공을 해주는 이제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벤더사들만 이렇게 이제 또 좀 그 관리하는. 네, 이제 보통 이제 그런 테이블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겠죠. 네, 왜냐면 이제 쇼핑몰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가 이제 쇼핑몰을 하면서 모든 상품을 이 그 굿즈 모든 판매하는 상품을 그 쇼핑몰이 다 직접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쇼핑몰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본인들이 거의 만들지도 않죠. 네, 거의 대부분의 예,
그런 어떤 파는 물건들을 이제 어떤 개인이나 이제 기업으로부터 이제 제공을 받아서 이제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벤더사들만 좀 별도로 이렇게 이제 좀 정리해서 관리하는 그런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제가 이제 5개 정도만 지금 이제 해놨는데 어때요?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아하, 정말 이제 요 그 5개의 테이블은 뭐예요? 거의 필수구나. 거의 필수.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없이 쇼핑몰을 이제 구축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쇼핑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이 중에 어느 하나 빠지면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딱 그 느낌으로 봐도 그죠? 우리 어떤 느낌으로 딱 봐도 야, 이 중에서 뭐 하나 빠져도 조금 애매해요. 네. 뭐 이런 회원 테이블이 빠진다는 것도 상상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뭔가 그래요. 네. 물론 이제 이런 그 매출 테이블은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하나가 이제 좀 하나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이제 가능은 하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좀 가능하겠지만 어떤 뭐 상품 테이블이 없다든지 야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또는 이제 그 벤더사 테이블이 이게 없다? 그럼 이제 이런 그 제공하는 그런 어떤 벤더사들 관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들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거의 필수예요, 필수. 네, 필수로 뭐 일반적인 어떤 쇼핑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한다 하시면은 볼 수 있는 어떤 전형적인 어떤 테이블 구성이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도 더 이제 필수적인 요소들이 왜 더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더 있죠.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우리가 이제 어떤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이제 하기는 네, 좀 이제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좀 필수적인 부분으로 좀 구성을 해서 그리고 이제 좀 뭔가 이제 배우는 그런 어떤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보고요. 자, 그래요. 그래서 좀 이런 어떤 테이블 구조나 어떤 일반적인 우리 이제 쇼핑몰에서 어떤 볼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이런 전형적인 어떤 테이블 구성 네, 이런 것도 내가 좀 머릿속에 이게 좀 기억을 그 잘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 또 남한테도 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또 설명도 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 그쵸? 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테이블 명칭은 뭐 명칭과 관련해서 뭐 잠깐 언급을 드리면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뭐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제 앞에서는 뭐 이렇게도 했었죠. TBL 멤버스. 네, 뭐 이렇게도 이제 했었고 아니면은 그냥 뭐 이렇게 또 뭐 해도 되죠. 네, S 붙인 거는 이제 뭐 회원이 이제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이제 가입을 하니까 이제 S를 붙여준 거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해도 되죠. DBL 또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명칭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네, 여러분들이 네, 뭐 개인의 어떤 그 기호나 또는 이제 그 회사 그 어떤 내규나 이제 이런 것들 어떤 이제 코딩 컨벤션 그런 어떤 규약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에 이제 맞춰서 이제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수나 또 선배가 있으면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를 보통 주죠. 네, 또 가이드가 없으면은 한번 이제 물어보고요. 네, 거기 이제 선임이나 누가 있으면은 물어보고 이런 것들 이제 정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어떻게 하든 뭐 이제 크게 상관은 없다는 거죠. 네, 셀. 그리고 이제 그 영어 그 단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능동적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다 가능하죠. 이제 멤버라고도 이제 하지만 우리 이제 고객이라고도 보통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보통 이제 그 쇼핑몰에서는 이제 고객이라는 어떤 표현을 많이 쓰죠. 회원. 물론 회원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네, 회원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제 멤버 말고 또 이제 뭐 커스터머.
네, customers. 그래서 이제 커스터머라는 단어로 뭐 이렇게 이제 해도 되죠, 뭐. 네. 그래서 이제 뭐 매출이기 때문에 뭐 매출이라고 했는데 그냥 뭐 이게 장바구니 같은 이제 개념이잖아요, 매출이. 그래서 뭐 그냥 예를 들면 그냥 뭐 바스켓이라고, 네, DBL 언더바 뭐 바스켓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바이 이래도 되죠. 뭐 바이.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이제 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이제 테이블 명칭은 만들어서 이제 작성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 이제 그런 거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매출 네, 테이블은 자, 이제 왜 두 개지? 자, 이렇게 이제 됐는데요. 네, 여러분 왜 그 두 개로 이렇게 이제 했을까요? 네. 자, 이제 매출 테이블은 뭐 다른 말로는 뭐 이제 주문 테이블이라고도 이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이제 장바구니 테이블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필수 테이블 구성에 이제 그 매출 관련된 그런 어떤 정보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되는 테이블을 하나가 아니 이제 두 개로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만든 그 것 중에 이제 우선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선은 이제 그 이 매출 테이블 자체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런 어떤 매출 테이블 하나에 어떤 사용자가 주문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매출 테이블 하나에 하나만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매출 테이블 하나에 우선 회원에 대한 어떤 정보도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 멤버스 네, 이쪽에서 이 회원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어야죠. 네, 누가 샀는지 누가 샀는지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원에 대한 정보도 들어오고 근데 홍길동이라는 이름만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그것도 황당하죠. 홍길동만 들어오면 뭐예요? 홍길동이 뭐 샀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품에 대한 정보도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그 멤버스나 이제 굿즈 네, 이쪽 그 테이블로부터 어떤 그 관계된 그런 어떤 값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 이제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되겠죠. 최소한 회원에 대한 어떤 정보, 그 다음에 그 회원이 뭐 샀는지, 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정보들은 들어와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인 경우라면 뭐 이런 어떤 벤더사에 대한 어떤 그, 그 어떤 구매한 상품이 어떤 벤더사의 어떤 제품인지,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가장 기본적인 건 뭐다? 이 어떤 두 개의 어떤 회원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정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매출 테이블은 이제 좀 두 개로 그 나눠서 이제 구성을 이제 하게 되면은 어떤 이유에서 좀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더 이제 괜찮은 어떻게 보면 이제 괜찮기 때문에 이제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좀 나누는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이유일까? 그런 거를 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선은 이제 생각을 한번, 우리 이제 큰 틀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 자, 이런 사실 초보자는 이런 그 전체적인 그 숲을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런 어떤 테이블을 이제 구성할 때,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이제 마냥 어떻게 하지? 그리고 왜 저렇게 하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항상 그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잘 이제 모르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우리 큰 거를 좀 쪼개므로써 뭐예요?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검색을 한다든지 이후에 어떤 사용을 함에 있어서 뭔가 큰 거를 그 쪼개므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제 비유로 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 이제 1년치 계획을 이렇게 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1년. 야, 1년, 1년. 그럼 어때요? 여기 이제 1월, 여기 이제 12월 달이면은 여러분 이 그 1년치 계획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항상 이걸 짜려고 하면 어때요? 벌써 머릿속이 지끈지끈해요. 물론 1년치 계획을 뭐 더욱이나 좀 디테일하게 짜려고 하면 더 힘들겠죠.
그래서 뭔가 이게 큰 거를 처음부터 짜려고 생각하면은 또 이게 덩어리 너무 크면은 뭐든지 뭐 이렇게 이제 그 작성하는 것도 힘들지만 작성해 놓은 것을 이제 활용하고 뭐 이거를 예를 들면 1년치 그 이런 어떤 계획표를 내 책상 뭐 모니터 위에 이렇게 붙이기도 힘들어요. 너무 크니까. 예. 그래서 이거 이후에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은 걸 쓰기도 힘들어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큰 거를 어때요? 좀 이제 쪼개는 거죠. 그래서 쪼개서 예를 들면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이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제 분기별로만 이렇게 나눠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제 분기는 이제 1월부터 이제 3월까지죠. 아니죠? 4월이죠. 네. 그리고 5, 6, 7, 8 아니죠. 3월이죠. 네. 3개월씩이니까. 네. 3개월씩.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3개월. 그 여기 이제 6월 달이 되는 거고. 또 3개월 하면 여기 이제 9월. 또 3개월 하면 또 12개월, 12월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딱 그 요 분기만, 응? 요 딱 요 그 분기만 내가 이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생각을 해보면 그 분기만 짜는 건 좀 뭐 쉽기도 쉬울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작성된 게 뭐 이제 부피도 적을 것이니까 뭐 이게 모니터 앞에 이제 붙인다든지 하기도 쉬울 것이고 물론 이제 더 쪼갤 수도 있죠. 한 달로 더 쪼갤 수도 있죠. 일주일짜리로. 그래서 이제 큰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여러분이 쪼갠다는 개념. 네, 뭔가 큰 덩어리를 쪼개므로써 뭔가 효율적으로 뭔가를 사용할 수 있구나. 뭔가 계산할 수 있구나. 활용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가지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비유를 말씀드린 거고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베이스도 뭔가 이제 테이블이나 내가 뭔가 이제 큰 것들이 있으면은 이런 그 구조를 조금 쪼개므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후에 어떤 활용이나 사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있다. 아, 이렇게 좀 맥락을 지어서 생각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쪼개므로써 어떤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좀 느낌을 좀 더 여러분들이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예를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번 초등학교 이렇게 학교 운동장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네. 학교 운동장이고 여기 이제 정문이 여기 있다고 할게요. 음? 여기 정문이 있고, 나 뭐 이렇게 있어요. 학교 운동장이. 자, 이거 이제 면적을 구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저 수포자인데요. 네,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어떻게 지금 수학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어떤 생각의 발상이에요. 생각의 발상.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주제가 뭔가 이제 쪼갠다는 거기 때문에 이미 답은 나와 있잖아요. 쪼갠다. 네, 이것이 어떤 발상의 그 시작이에요. 이것을 이제 뭔가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게 이제 그 초등학교 운동장인데 이 면적을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조선시대 사람들이었다면 이거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왜냐면 조선시대도 막 그 농사 짓고 하잖아요. 근데 그 면적을 지금 현대 사람들처럼 면적을 계산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들죠.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뭐 떤 사람도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계산을 했을지는 모르죠. 그 시대를 뭐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대략 이제 유추를 해보면 조선시대 사람들도 이것을 쪼개서 그 계산을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유추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이걸 쪼개므로써 뭔가 계산을 좀 더 이제 편리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럼 이제 쪼갠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자, 요렇게 조선시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요 이제 가로가 예를 들면 이제 발로 요렇게
한 발을 껑충 길게 뛰었을 때 요거 이제 한자라고 이제 한다면 뭐 여기도 한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로 세로 뭐 한자. 이게 뭐 지금 현대로 치면은 뭐 한 1m짜리라고 하죠. 네, 가로 세로 1m 되는 이런 큰 가로 세로 1m는 뭐 사람이 들 수도 있죠. 이런 어떤 나무 판자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무 판자를. 그래서 요 나무 판자를 어떻게 해요? 요렇게 이제 대보는 거예요. 저런 나무 판자를 하나, 둘, 뭘 하자는 거예요? 이 면적에다가 요런 가로 세로 한자짜리 요런 나무 판자가 몇 개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우선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채워보죠. 뭐 조금 뭐 빗나가도 그냥 써요. 네. 대충 하는 거니까 눈 대중으로 조선시대 사람들이 정확하게 했을 뭐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뭐 대충 지금 뭐 이렇게만 해도 그쵸? 네. 근데 여기도 뭐 좀 대충 뭐 이렇게 좀 하면은 자, 지금 이제 몇 개 제가 그렸습니까? 하나, 둘, 셋, 4, 5, 6, 7, 8, 9, 10. 네, 12개. 네, 12개 판자가 필요해요. 그쵸? 근데 저기 이제 이쪽 그 산 꼭대기에서 요렇게 이제 조선시대 사람이 요렇게 산 꼭대기에서 요렇게 내려다 보니까 판자가 12개 필요하다요. 12개. 응? 12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좀 남는 부분이 있잖아요. 대충 눈대중으로 보니까 야 이런 것들은 다 모으면은 판자가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더 있으면 되겠다. 대충 느낌이 그쵸? 이렇게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면은 야 요런 판자 요렇게 생긴 판자가 한 두세 개 더 있으면 나머지 부분도 채워지겠다. 뭐 이런 이제 계산이 대충 나올 수 있죠. 네. 그럼 뭐 세 개 다 하면은 세 개 다 하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12개 들어갔고 물론 12개도 이런 부분이 이제 넘쳐나는 부분이 있긴 하는데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대략적으로 뭐 한 그 15개 판자 정도가 필요하다. 네. 뭐가? 이 면적을 어떤 이게 이제 조선시대 어떤 그 농사를 짓는 어떤 땅이라고 하면은 어, 대략 뭐예요? 15개 판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양반 누구누구 어, 뭐 홍길동이라는 양반이 있으면은 이 홍길동 양반의 어떤 소유인 이 어떤 농지는 뭐 이런 판자가 15개 들어가는 그런 크기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계산하고 관리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예요? 결국 우리 이제 쪼갠다는 발상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라도 어떤 면적을 계산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죠. 네, 상당히 신선한 아이디어죠. 네, 뭔가를 쪼갰으로써 우리가 효율적인 계산이나 이런 어떤 활용을 할 수 있구나.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수학 문제 풀자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발상의 어떤 기법, 네. 그런 것을 좀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예요? 쪼갠다는 게. 미세하게 지금 분리를 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미분이에요. 미분. 적분은 다시 합치는 거죠. 네, 미분. 뭐예요? 미세하게 분리함으로써 뭔가 크게 그냥 되어 있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때는 깝깝하고 답도 뭐 안 나오고 답도 없어 보였는데 뭔가 이렇게 미세하게 분리해서 즉 미분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약간 뭐 정확하진 않더라도 15라는 어떤 값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미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미분. 미세하게 쪼갠다는 게 미분이잖아요. 네. 상관없어요. 지금 뭐 수포자를 하더라도 미분이 뭔지도 몰랐다. 상관없어요. 네. 미분 자체가 이런 개념이다라는 것만 지금 여러분이 좀 아셔도
아주 좋은 거예요. 네. 미분. 네. 그 수포자는 이 미분이 개념도 없잖아요. 미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리고 항상 미분 다음에 적분, 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미분이라는 게 미세하게 분리한다는 거예요. 쪼갠다는 거예요. 왜 쪼개요? 왜 쪼개? 뭔가, 우리 이후에 뭔가를 계산하고 활용하고, 뭔가 이제 알기 위해서 이 미분을 사용하면은, 우리 뭐, 대단히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알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네, 참, 뭐, 이거 얘기하다가 잠깐 뭐 이런 얘기, 이게 다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테이블을 이제 그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런 개념, 그 쪼개는 개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좀 이제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제 정규화라는 것은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고, 이제 못 들어보신 분들은 그냥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런 정규화나 이런 것을 이제 그 하는 과정이 예, 그렇게 이제 쉽진 않아요. 근데 개념은 쪼갠다는 개념이에요. 왜? 너무 테이블 덩어리가 크게 있으면은 그것 자체가 뭐예요? 야, 그것 자체가 민폐다. 민폐. 네. 그 말은 이제 민폐라는 말은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어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중복되는 부분들의 어떤 컬럼들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찾아내는 거예요. 뭐 중복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어떤 컬럼들이 뭐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어떤 컬럼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찾아내서 버리고 좀 다이어트 시키는 거예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 정규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우리 이제 구축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단어들,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네. 그러나 이제 결국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여기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뭐예요? 미분이에요. 미분. 그래서 미분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기보다는 그냥 구수한 표현으로 결국은 쪼개는 거예요. 뭐가? 정규화라는 과정이 결국은 쪼개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동생이 형 정규화가 뭐야? 데이터베이스 공부하는데 정규화 그러던데 성이 정시야? 어? 그럼 이제 뭐라고 대답해 주면 돼요? 네,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쪼개는 개념이다 이거예요. 네, 근데 왜 쪼개요? 이 운동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만약에 쪼개는 개념으로 생각을 안 했다면 우리 이제 15라는 이런 값을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쪼개는 개념을 생각해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크게 한 발 뛰었을 때를 한자라고 했을 때 또 가로 세로를 이런 한자 크기로 된 나무 판자를 이렇게 이제 면적이 갖다 대서 이게 15개 여기 지금 12개지만 이런 빈 공간들도 뭐 한 두세 개 더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거 이러쿵 저러쿵 빼고 더 할 거 더 하고 해보니까 한 15개 정도의 어떤 판자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사람 발 한자 정도 되는 그런 어떤 크기의 이런 나무 판자가 한 15개 정도 되는 면적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거죠. 뭐를 통해서? 쪼개는 개념을 통해서. 네.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런 어떤 테이블이 뭐예요? 쪼개면 쪼개면 효율적으로 좀 더 어떤 테이블 구축도 할 수 있고 이후의 사용이나 활용도 좀 더 할 수 있겠구나. 우선은 요런 느낌을 받으시라니까요. 네. 이해됐죠? 쪼개는 개념.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구축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스크립트를 짜면서 이제 할 때 보다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설명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그런 이제 코딩 그 스크립트를 이제 짜는 과정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와닿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전에 우리 이제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와닿는 그런 이제 느낌. 왜 쪼개지? 네.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이거 왜 굳이 매출 테이블을 이렇게 쪼개지? 이런 어떤 궁금증에서 출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쪼개므로써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을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스크립트 이런 그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래서 이렇게 좀 쪼개면 좋은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더
더 이제 이렇게 이제 와닿게 된다는 거죠. 네.